아까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분이 제가 3년 전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똑같이. 어떤 고민이냐면 도대체 차트, 저도 트레이딩을 하는 제 회사가 원래는 이제 인베스팅 크립토하고 VC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차트 분석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차트예요, BSV는.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1년, 2년 텀을 보고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솔라나나 다른 좋은 코인들 많으니까 차라리 그거 사서 돈을 숏텀으로 보고 하는 게 낫지 BSV로는 답이 안 나오는 코인이라고 제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이 친구가 사토시라고 아까 많이들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배경을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제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를 실제 만났고 최 근래 만난 건 작년 10월에 터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정신병자입니다. 첫 번째가. 왜 정신병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으면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헛소리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농담을 하잖아요. 야, 너 정신병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실제로 정신병자입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죠? 그 우영우 있죠? 드라마 저도 봤는데 그 갖고 있는 질병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이 천재가 있어요. 천재. 뭐 우영우 같이 한 번 보면 아닌. 그래서 이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뒷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천재더라고요. 왜 천재냐? 실제로 태어난 곳은 호주 브리스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현재 70년 개띠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외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용사인데 암호학을 전공했던 그 암호 해독했던 우리 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쪽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집안 내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내용이 없어요. 이혼을 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근데 호르몬이 밑에서 이제 같이 자란 동네가 시드니입니다. 태어난 곳은 브리스번이고 자란 곳은 시드니고 그 시드니에서 어렸을 때 집에 자꾸 놀러 오던 엄마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일본계 호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일본의 약간 학자예요, 학자. 근데 그거를 좀 영향을 받아서 멘토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렇게 졌다고 증언을 본인 스스로가 했습니다. 실제로 크레이그 라이트는 또 일본에서 거주를 2년 정도 비즈니스를 한 적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해서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언론에서 나오는 사토시가 누구냐에 대해서 후보들이 있죠. 요즘 최근에 핫 이슈인 일론 머스크가 가장 유력하죠. 그죠? 도지도 그렇고. 근데 뭐 그룹이라는 사토시가 개인이 아니다, 그룹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개인인데 죽었다 이런 얘기도 많고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알아서 100%는 아니지만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사토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일단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아까 천재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사학위를 지금 일반 학위, 석사, 박사 총 합쳐서 26개를 갖고 있어요. 전공은 뭐랬냐? 종교학, 인문학, 동양학, 미술학, 그 다음에 당연히 컴퓨터공학, 암호학, 기타, 정보처리, 보안 이런 학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현재도 지난달에 학위를 하나 또 받았어요. 지금도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이라고. 그 정도로 거의 중독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컨셉은 아니죠. 그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할 때도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임 소장님처럼 말을 제대로 답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을 하면 너가 왜 그걸 궁금해하는데? 내가 왜 그걸 답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했던 이 실제 데이터인데요.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도 사실은 이 개인이나 뭐 이렇게 뭐 미더비나 어디 뭐 언론 이런 것보다 제가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친구가 호주에 실제로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안업체가 대표적이고 프로그램 개발회사들하고 이 친구가 처음으로 한 게 비트코인 뱅크를 만들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섹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미디어에 나왔던 그 이전부터 뭔가를 많이 했다는 그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크레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국세청이죠. 호주 국세청, ATO. 오스트레일리안 텍스 오피스인데 한국 때는 국세청이죠.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어떤 누군가 탈세했다. 그리고 뭐 검찰에서 조사했다. 그 자료를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 조작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죠? 저도 그 근거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는 한국 분들이 거의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실제 기사 내용입니다. BBC 기사고요. 날짜를 좀 보시면 2015년 12월 9일날 나오는 기사예요.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자료들이.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호주에 집이 있답니다. 그 시드니 경찰이 요 내용에 보시면 ATO 세무조사원들하고 같이 급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서 봤더니 조사를 했겠죠. 뭐 한국처럼 굉장히 탈세 대상 엄격한 나라인데 호주가 조사를 다 해보겠더니 결론은 비트코인을 만든 애라고 결정을 줘버려요. 국세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차트를 아까 보신다고 했는데 2015년도 12월달 가격을 한번 비트코인 가격을 보세요. 보시면 거의 500불대입니다. 호주 달러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몇 개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110만 개죠. 그 110만 불에 500불이 아니라 한 300불 정도 돼요. 그걸 곱하기를 한 10%. 그걸 이제 GST라고 하는데 한국의 가끔세?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내는 생각이죠. 그걸 계산했더니 그 당시에 30밀리언 달러를 개인 자산인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거를 ATO에서 청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재판 이슈가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요. ATO에 가셔서 보시면 국세청. 근데 저는 그 내용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더 놀라운 거는 ATO가 크레그 라이트한테 보냈던 그 이메일 있잖아요. 내용. 그 원본을 운이 좋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충격을 먹었죠. 저도 사실은 이 업계 들어온 지는 2016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을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알게 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뭐 ICO도 한 6, 70개 투자도 한 인베스팅도 해보고 뭐 다 하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저는 지금 BSV를 어떤 느낌이냐면 2016년도에 비트코인을 제가 모르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아 이제는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조금씩 뭔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우리 임 소장님처럼 기술적 우리 심 대표님처럼 어떤 이런 비즈니스 영역 그쪽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문외한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궁금한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 뒷조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이면 어떨까라는 그 전제를 깔고 거의 지금 4년 동안 뒷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다음 달에도 런던에서 이제 코인기크 행사라고 BSV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 요 크래그 라이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재밌는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아마존 구글 얘기하셨는데 다들 아시죠? 요 가라지에서 창업을 스타트를 했거든요. 네. 그럼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크래그 라이트가 자기 방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 시드니 있는 집 차고 가라지에서 했을까요? 채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최초 제네시스 코인은 채굴 누군가가 했겠죠.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사토시죠. 그럼 그 첫째 나온 제네시스 코인이 어디서 채굴됐을까요? 아시는 분? 그 아까 사진 나. 예, 어디냐면 바로 이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호주의 브리스번에서 차로 한 2시간 거리 있는 정말 목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장이고 인터넷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오히려 뭐 모바일폰도 아예 안 터지는 곳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데서 이런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 어떻게 이게 채굴이 가능하지?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저기 사는 집이고요.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 집이에요. 이 집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시드니에 살다가 머리 아프면 헐리데이를 여기 가서 조용히 책도 보고 뭐 연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저 창고에서 첫 번째 제네시스 코인 채굴이 됐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당시 채굴될 때 어떤 네트워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인데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저 집에 이제 사진에 자세히 디테일 보면 인공위성 안테나를 달아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위치는 제가 지도상에 저 커스파버라고 있는 데 있죠? 그 윗동네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차트, 가격, 뭐 투자 뭐 관심 많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 쪽이니까 관심 많은데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왜 BSV는 다른 블록체인 회사처럼 다른 재단처럼 운영을 왜 안 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도 하고 이런 행사도 자주 하고 컨퍼런스도 참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하죠.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합니다. BSV는 재단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블록체인 회사인데 재단이 없답니다. 왜 재단이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이니까. 그 개념을 아시는 분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 하드포크 됐기 때문에 재단이 없다.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아까 차트, 가격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신 대표님 집토교에서도 상장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코인들은 재단이 설립되고 CEO가 있고 CTO가 있고 CFO가 있고 CMO가 있고 여러 팀원들이 일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겠지만 ICO라는 거에서 선행으로 투자를 받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구조고 그 자금으로 또 거래소에 엄청 비싼 상장비도 주고 상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코인 이 생태계죠. 하지만 BSV는 첫 번째 재단이 없습니다. CTO가 없고 CEO가 없고 CMO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요 그림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하는 다른 코인들 이 생태계의 핵심이 누구냐면 요즘 뉴스에 많이 하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DCG. 이 회사의 최고 큰 인베스터는 위에 보신 것처럼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뉴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마스터카드가 왜 블록체인 예전부터 관심이 많고 또 이 업계에 자꾸 발들이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밑에 코인베이스나 거래소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들 많죠. 코인들도 있고 저기가 또 하부 단계의 투자처입니다. 이게 현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인 생태계 구조입니다. 근데 BSV는 없죠. 왜? 하드포크 됐고 똑같이 비트코인 그동안 채굴된 양만큼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여러분 흔히 아시는 해시워 전쟁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에어드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에어드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홀더가 되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 외에 아까 마지막에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래소 상장된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 외에는 뭐 채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굴 해봐야 생산성이 안 나와요. 비트코인은 뭐 가격이라도 3천만 원 되니까 채굴이라도 지금 하죠. BSV는 지금 채굴하시면 마이너스 재산 반 날라갑니다. 채굴도 못합니다. 채굴도 못하고 구입도 안 되고 사는 곳 파는 곳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일반적인 차트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일단 저조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죠. 아까 우리 엠버서더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BSV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나 다른 재단, 다른 데처럼 뭐 하드포크 된 건 알겠는데 니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그렇게 궁금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정말 한다면 아까 엠버서더가 말씀하신 미래에 뭔가 실질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가치가 오를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IoT, 자율주행,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온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조건 다 온다고 믿죠. 왜냐? 미디어에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많이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세계가 진행 중이고 뭐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비트코인 SV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SV가 IPv6라는 그 통신 네트워크와 이미 결합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역사가 한 몇 년 안 됐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엠버서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까 비트코인은 SEC에 접촉이 안 된 이유가 코인베이스는 코인에 발행이 된 상태에서 옮겨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EC에 제소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이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크래그라이트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알고 봤더니 IPv6 통신에 관한 그 트렌드를 변화를 알고 그거에 최적화시키려고 그때부터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 사실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분한테 들었습니다. 현재 IPv6 협회장인 네덜란드 총학회 회장이십니다. 라티프라는 이분인데 네덜란드에 사시고 지금 사진은 제가 터키 작년 10월에 가서 만나 뵙고 이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크레이그라이트는 비트코인이라는 거 자기도 크레이그라이트 때문에 알게 됐지만 처음부터 IPv6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게 자기도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전 세계 번호 5G 쓰고 있는데 이 IPv6는 뭐냐?
조금만 여러분들이 구글링이나 유튜브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시는데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보안이 문제죠. 항상 북한이나 해커 이슈, 은행이 털리겠죠. 그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인 개인들이 IP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우리가 흔히 하는 지하철 있는데 단말기가 있잖아요. 통신. 거기에서 다 그 영역 아리아를 커버하는 통신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핵심이죠. 거기를 공격하면 그 주변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들은 해킹이 대상이 되는 시스템. 근데 IPv6는 뭐냐? 기계, 여러분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메모리 반도체 전쟁하는 거 누구나 다 아시죠? 그 지금 부각되는 게 뭘까요? 반도체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죠. 근데 지금 왜 싸우고 있을까요? 보시면 하드 쪽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시스템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물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웨어러블, 옷, 안경, 시계 모든 것들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각자의 주소를 받으면 이게 바로 IoT가 우리가 알고 있는 IoT입니다. IoT. 사물 자동화 모든 게 심지어 자율주행도 테슬라에서 카메라로 인식된 알고리즘이 아닌 직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뭐 가로수나 신호등이나 도로의 표면에 있는 그런 게 깔린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은 저도 100%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인프라의 핵심의 기술에 아까 얘기하신 그 우리 엠버서님이 강의하셨을 때 쇼핑하는 예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죠. 뉴스를 찾아보시면 미국의 아마존이 3년 전에 중소 한국 다니는 편의점 같은 걸 하나 인수했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전 세계 가장 큰 규모가 큰 온라인 쇼핑 업체가 왜 저런 소매업 체인점을 왜 인수를 했지? 그랬더니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마존은 현재 아무것도 없이 아마존 멤버며 그냥 들어가서 물건 갖고 나오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더 안전한 블록체인 시스템, IoT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모르는 거죠 우리가. BSV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거지.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충격 먹을 정도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 황당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건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처음에 개발했을 때 도와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파트너이자 데이비 크레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의붓형이거든요. 의붓형이라는 사람이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꾸 동생이 비트코인에 뭔가 개발에 참여했던 흔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하고 해봤더니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애랑 같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그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을 열었더니 여러분이 만약에 사토시라면 나는 사토시 아니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재판 자체가. 네.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만든 건 맞는데 이 친구가 메인 개발자도 아니고 서포터였다. 그리고 지분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거의 재판을 3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이 결국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송 건수가 한 6건 이슈가 있었는데 한 건 지고 나머지는 다 승소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IPv6에 대한 그 4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지금 현재 인터넷 쓰시는 모든 그 통신 네트워크는 IPv4입니다. 4. 그 5가 없고 건너뛰입니다. 6로. 6로.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5G에서 5G 이제 6가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하웨이. 하웨이가 쫓겨났죠. 그 이유가 얘네들이 IPv6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안 되지만 중국은 이미 CBDC를 만들어서 브릭스라는 국가와 함께 지금 이제 정세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올해 8월이면 아마 그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가 열릴 거예요. 거기서 대놓고 이제 디지털 위안화, 중국도 이제 CBDC를 쓴다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에 여행 가셔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쓰는 중국 사람도 보셨을 거고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 쓰시는 시스템은 왠지 좀 후퇴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냐, 돈이라는 게 이제는 앞으로 딴 거 없죠. 지금처럼 코인 값이 얼마냐, 거래소에서 트랜잭션으로 너 주소 뭐야 보내고 이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개인 IP를 갖고 각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수수료 없이 얼마든지 돈이 오고 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 요렇게 강의를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가 길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것만 한번 팩트 있는 내용인데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의 대답일 거예요. 뭐냐면 내년까지 BSV에 대한 자료를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발행된 코인 중에 TPS가 가장 빠른 코인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BSV. 오늘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뭐 솔라나죠, 솔라나. 셧다운 많이 되고 막 그랬었죠, 이슈가. 크레그라이트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년까지 1억 TPS 구현되는 걸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는 기사를 보시면 그동안 놀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1억 TPS가 구현된다는 거는 IoT 플러스 메타버스 자율주행 모든 것, 아까 얘기하신 우리 앤더슨님 얘기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정말 열리는 거죠. 그죠? 그것도 수수료가 단 1000분의 1달러, 0.1센트로 그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기로 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보다는 가끔씩이라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좀 하세요. 개인적으로 각자. 이게 어쩌면 저는 지금 굉장한 저한테는 찬스가 왔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하든 뭘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그동안 투자기를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이라 저는 꾸준히 믿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BSV도 못 믿겠고 비트코인도 못 믿겠고 삼성전자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항상 저는 모니터링하면서 조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꾸준히 모니터링, BSV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될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